정신간호 역사에 대해서 발표할 2019-0235 박세희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서양의 정신치료의 역사, 서양의 정신건강간호의 역사, 우리나라의 정신치료의 역사, 우리나라의 정신건강간호의 역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양의 정신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양의 정신치료를 시대별로 살펴볼 텐데요. 원시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중세 시대, 르네상스 시대, 17, 18세기, 19, 20세기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원시인들의 정신질환이나 치료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발굴된 유적이나 두개골을 볼 때 원시 시대부터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당시 원시인들은 정신질환이 신이나 악령과 같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보았고, 치료도 초월적 힘의 도움을 받는 방식을 택하여 굿, 주문, 부적, 귀신 쫓기 등 마술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게서 귀신을 쫓는다는 명목으로 구타하고 굶기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이 있었습니다. 먼저 히포크라테스는 정신질환을 조증, 우울증, 광증으로 구별하였는데요. 정신질환을 초자연적 현상이라는 믿음을 버리고 원인을 밝혀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적으로 정신의학에 접근하였고 사회가 환자에 대해 인도주의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공헌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감정과 영혼의 중심 기관은 심장이고 지성은 뇌 및 신경계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갈레는 신경계의 해부와 생리를 연구하였는데 뇌가 지능, 감정, 기억을 중심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정신질환 치료는 환경조절, 수면유도, 꿈예언, 기도, 주문, 수사적 언어, 신앙송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멸망과 종교적 믿음의 번성으로 계몽사상이 쇠퇴되고 정신질환은 다시 초자연적 힘과 악령 때문인 것으로 인식되어 악마설과 종교적 주술이 다시 나타나 암흑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 전역에서 마법에 대한 믿음이 증가하였는데 정신질환자들은 마귀 추방을 빙자하여 교회에 의해 고문을 받았고 특히 여자 환자는 마녀로 취급되어 쫓겨나거나 종교재판에 의해 화형을 당했습니다. 영국 13세기에는 성마리 구민원이 설립되어 정신질환자와 일반 불황자들을 수용하였는데 이는 수용되었을 뿐 인간적 대우나 치료는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살펴보면 이때는 환자에 대한 깊은 동정이 있어 정신병원들을 각지에 설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었던 모순의 시기였습니다. 관련 이론을 펼친 학자 중 파라셀소스는 정신질환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임을 분명히 하였고 인간과 정신질환에 대한 과학적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웨이어는 치료적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절뿐만 아니라 신중한 관찰과 자애로운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웨이어는 최초의 정신과 의사라고 부를 정도로 급진적인 과학적 사고를 한 학자입니다. 당시 16세기가 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합리적이고 자연과학적, 심리적 견해가 더욱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7, 18세기를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17세기의 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소를 설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 급빈자, 죄수 등을 함께 수용하였고 정신질환자들에게 쇠사슬을 사용하였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정신의학에서는 정신병은 뇌장애라는 의견이 대두되었던 시기였습니다. 18세기에도 여전히 정신질환자를 감금하였는데 수갑, 구속하는 의복, 진정시키는 의자, 정신안정제나 진정제 등을 사용하며 정신질환자들을 잔혹하게 다루었습니다. 18세기 말에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환경이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기계적 구속의 폐지에 대한 새로운 운동과 정신질환자들을 감금하는 방법이 서서히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넬은 사회개혁과 도덕적 치유운동의 선구자로서 정신질환자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수용소를 개혁하여 환자를 인도적으로 치료하였습니다.
또한 처벌을 금지하고 햇빛을 쬐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게 하였으며 깨끗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친절과 이해로 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덕적 치료를 도입하여 이와 같은 치료는 그 후 개방병실 제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에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질병을 임상적 및 병리적인 방법으로 연구하였고 정신의학 신경과에서 분리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뇌는 마음의 기관으로 인간 행동은 철학이나 종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경학적으로 정신장애가 생물학적 원인에 의해 생긴다는 견해가 강해졌습니다. 20세기에는 정신질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형 수용소가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구속하는 복장, 전기충격, 인슐린 쇼크 치료, 전두엽 절제술 등 난폭한 경향의 치료 방법이 계속되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의 정신의학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기술정신의학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레플린은 임상 증상의 관찰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관찰을 기초로 하여 정신질환의 원인, 증상, 경과 예후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기술정신의학의 체계를 이뤘습니다. 또한 주요 정신질환을 조울성과 조발성 치매로 분류하였습니다. 블로일러는 조발성 치매가 바보가 되는 병이 아닌 정신이 분열된 상태임을 파악하였고 정신분열병이라는 용어로 명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역동정신의학인데요. 메스머는 역동정신의학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동물자기설을 제시하여 무의식적인 심리적 힘의 존재를 증명하였습니다. 브레이드는 동물자기설을 최면술로 발달시켰고 샤르코는 최면술을 사용하여 히스테리 신경증의 심리적 병인을 밝히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프로이드는 정신분석 기법을 개발하여 현대 역동정신의학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행동주의 또는 학습이론의 발전이 정신치료에 크게 공헌하였고 생물정신의학에서는 20세기 말 생물정신의학의 발달로 정신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가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대중에게 반감을 주는 대형 수용소, 전기충격요법 등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정신의학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서양의 정신건강 간호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30년대에는 모든 질병에 대한 일반 간호에서도 정신간호가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신체적 치료에 관여하게 되면서 정신간호사의 역할을 정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950년대에는 치료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환자가 사회적 환경을 이용하도록 하였고 항정신병약물을 사용하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정신간호실무 표준이 발표되었고 오늘날에는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수립하면서 대상자의 정신사회적 요구에 적절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정신치료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대 중국 의학을 도입하여 19세기 말 서양의학이 들어오기 전까지 한의학과 민간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시대별로 살펴보면 삼국시대에는 정신병에 대한 약물치료와 침구치료를 실시하였는데 가장 오래된 정신건강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향약구급방이라는 의서의 간질과 관계에 대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오늘날의 조현병과 유사한 사송이라는 병을 허준 선생이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1885년부터 1913년을 보면 1885년에 최초의 서양의학식 병원인 왕립광의원을 설립하였는데요. 정신장애 교육은 1910년경부터 서양 선교사와 일본인 의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제시대의 정신의학은 주로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1913년에는 조선 총독부 의원의 정신과 병동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본에서 해방된 후에는 여러 의과대학에서 신경정신과를 개설하고 정신과 병동을 만들었습니다. 1945년에는 대한정신의학회를 창립하였고 1995년 12월 31일에 정신보건법 제정, 1997년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 내에 정신보건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내에서 정신건강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간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하에 조선 총독부 의원이 정신과 병동을 신설하면서
처음으로 병동에서 정신질환자를 간호하였는데 당시에는 환자의 안전관리와 보건 위주의 간호를 시행하였습니다. 1953년 항정신병약물을 개발하였고 1972년 우리나라 정규 간호교육과정에 정신간호학을 포함하였습니다. 1991년에는 용인정신병원의 정신간호사 수련을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1995년 한국정신보건전문간호사회를 창립하였으며 1993년 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인 임상간호사회 산하에 정신간호 분야회를 창립하였습니다. 1996년 이후 이론 150시간, 임상실습 850시간의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과정이 새로 신설되어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급변하는 의료 환경은 가장 유능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로서 정신간호사의 위치를 확고히 구축해야 하는 사명을 던져주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역할 개발,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간호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정신건강 간호사는 인간잠재력 개발훈련, 미술요법, 독서요법, 음악요법 등 정신간호에 필요한 치료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자의 생활훈련, 작업훈련 및 개인, 가족, 집단치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임금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필수 기술 및 지식에는 순발력과 판단력이 필요하며 정확하고 꼼꼼한 성격을 지닌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신간호 역사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 박세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